탕수육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자, 할게요. 근데 선생님 혹시 뭐를 걸고 하시는 건가요? 채널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집을 걸고 하시는 건가요? 자, 저 먼저 할게요. 네.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어렵다. 이겼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런 탕, 거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제 인생 업적이 생겼습니다. 이지영을 이겼다. 아주 유치하긴 하지만 구구단 의자 좀 가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네. 87! 63.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반갑습니다. 드디어 인문학의 이지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디어 인문학 시리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친숙해지기 어려운 썸네일인데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에 들어와서 정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과서 속의 학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인문학적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또 정말 토크를 잘하시는 정말 만능 제주꾼 게스트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궁전이야? 궁전. 야, 이게 얼마야 이게? 배산임수가 완벽하네 진짜. 근데 이거 주인 없는 집에 이렇게 막 들어와도 돼요? 주인 어디 계세요, 주인 선생님?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과의 이런 합석은 처음이어서 이게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은 정절을 할까요?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알겠습니다. 자식 괜찮으세요? 어떤 자식 네, 무슨 이렇게. 자식이요? 여기 이렇게 앉는 좌식. 좌식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식이라는 줄 알고.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골든차일드라는 그룹의 장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엄청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지금 딱 유분 올라올 시간이어서 샵을 좀 일찍 갔어요. 생각보다 지성이어서 원래. 네. 실제로 뵈니까 정말 아유. 귀공자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근데 비주얼만 보면 진짜 전교 1등상. 네. 아니에요. 네. 뒤에서는 1등 많이 해봤고, 좀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 이렇게 실물론 처음 뵀는데, 훨씬 더 동안이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일어나서 인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장신이셔서, 그쵸? 네, 제가 키가 166인데 네. 방송에 좀 작게 보시더라고요. 그니까. 근데 이게 워낙 오밀조밀 비율이 좋으셔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지. 네. 사회생활 만렙.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 또는 가수의 영역을 너무 제가 잘 몰라서 신비한 세계의 분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습생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렴풋이 봤는데 네네네.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일화로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글쎄요, 뭐 요즘 연습생 친구들 뭐 참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뭐 사실 이 체계적인 연습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막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이제 덴마크산 냉동 삼겹살 사가지고 연습실 옥상 가서 몰래 브루스타 켜서 양초 키고 이렇게 구워 먹고 이랬던 게 지금은 너무 그게 추억인 거예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뭐 힘들지만서도 추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일화를 사실 들을 일이 없었고 네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연예계 데뷔하기까지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물의 밥을 숨어서 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요. 네. 아마 대부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을 달면서 이러잖아요. 뭐 얼굴 좀 잘생기게 태어나서 노래 좀 잘하는 거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다 이렇게 트레이닝되고 개발된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맞아요. 연예인들 쉽게 번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악플을 막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상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네. 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는데 저는 걱정해 주셔도 돼요. 네. 정말로. 네. 저는 걱정해 주셔도 되고. 저도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지만 네네. 뭐 고등학교 수준의 강의 누가 못해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쵸. 네. 네. 남들에게 쉽게 보인다면 그 쉽게 보이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순자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능력이 있으면 천하가 나를 찾을 것이요, 능력이 없으면 천하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순자 철학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잔인하다, 인간을 상품 취급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 또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너희는 지금은 대학에 붙어서 기분이 좋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이나 다름없다. 너희의 상품 가치를 키우지 않으면 너희는 공장에 찌그러진 재고처럼 도태될 것이다. 모두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인성이 쓰레기인 거다. 우리를 왜 물건 취급해?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좀 듣기가 싫었었거든요. 네네. 와,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 말이 오히려 예방주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회가 더 혹독하고 가혹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능력이 없으면 천하가 외면하기도 하고 네. 정말 언제 내가 도태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3분에서 5분 정도 음악과 화면을 보면서 위로받는 그 순간 안에 정말 300시간, 3000시간의 노력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저에겐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막상 이게 모두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데뷔하면 끝이겠지. 데뷔하면은 인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생각보다 대중분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거기서 조금 많이 힘들었죠. 네. 때로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너무 어린 아이들을 가혹하게 다루거나 혹사시킨다는 느낌을 느꼈던 적은 없나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 뭐 저희만 봐도 사실 32평 아파트에 14명이서 살았어요. 정말 이 조그만한 단칸방에 2층 침대를 4개를 벽면마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32평에 14명이나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하나씩 집 줘서 이렇게 살게 했으면 한 명씩 다 재워주고 싶네요. 어떻게 지금 한 채씩 주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서 뭐 데뷔조까지 가시는 분들 말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칸트 철학이 떠오르더라고요.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네네네. 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해서 네. 제가 어릴 때 철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학자이기도 해요. 칸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언제 어디서나 네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에게 있어서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칸트 철학 중에 정말 유명하고 수능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네네. 다시 말하면 다른 인간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거나 그를 무언가 이용 가치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으로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의 아이돌 산업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전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 어린 아이들을 육성해서 하나의 멋진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그쵸. 상품을 잘 포장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아이돌의 일상과 인간관계와 모든 시간이 거기에 다 올인되고 그러면서 차분히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성찰해보고 이럴 계기를 주지 않고 발전해가는 정말 쉬지 않고 굴러가는 어떤 수레바퀴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리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인터넷에 정말 떠도는 수많은 악플들과 내뱉고 나서 자기가 그걸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연예인들이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정말 많이 봐왔잖아요. 그쵸. 네. 네. 조금만 더 그 업계가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고 상처를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씩 되돌아볼 조금의 어떤 여유 공간을 그쵸. 주었다면 네네. 훨씬 더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맞아요. 네, 저는 정말 가끔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연예인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사람, 그쵸. 정말 어디 무대에 올라가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 학교의 모델이던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안에서 이겨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반짝이는 별들이 너무 오히려 상처에 대놓고 노출돼 있고 회복의 계기가 없다는 게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쵸 그쵸. 이게 해가 가장 밝을 때 그림자가 제일 짙은 것처럼 그 뭔가 이쪽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계 직종 분들이 가장 조금 그런 양면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조금 조금 뭔가의 이런 우울감이나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뭔가 해소구 뭔가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네, 근데 너무 많은 눈이 있고 그쵸. 수천만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네네. 뭐 하나만 돼도 미운 털이 바뀌어서 기사화되기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밝은 데 나가서 걷기도 하고 네네네. 사람들과 뛰놀기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하면서 필요한 게 이제 뭐 실력과 뭐 인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필수 항목에 본인만의 해소의 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이런 자연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저는 뭐 겨울에 얼음 얼면은 쪼평저수지 가서 빙어 낚시하는 거 가서 빙어 튀기면서 저도 많이 먹고 갔었어요. 그쵸 거기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거기 물 깨끗하고 그리고 자연을 좋아하는 게 저의 해소의 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정말.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후배 아이돌들도 있을 거예요. 또 네네. 힘든 시기에 사실 제 유튜브에 있는 위로 영상들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한테 그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우리 전국에 계신 뭐 네. 선배 동료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 장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하나 사랑받아야 마땅할 존재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해내고 행복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해소의 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정말 뭐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DM 하세요. 저 같이 러닝이나 한번 뛰러 가요. 저 요새 잘 뛰거든요. 부끄럽네요.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어느 순간에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나를 잃으면서 얻어야 될 어떠한 소중한 가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서 지켜야 될 인간관계는 없어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일어설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도 가능한 거예요. 나를 놓으면서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조금 더 자신에게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무조건 돈만 쫓았던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은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워낙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막 대인기피증도 오고 뭐 정말 정말 병원도 다녔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명예를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네네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보다 더 앞에 있는 가치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선생님께도 궁금했던 게 지금으로서 선생님은 그럼 뭔가 선생님의 이제 휴식이나 멘탈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네. 대학 강의를 가든 또는 기업체 강연을 가든 저를 초청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바쁘게 사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진 모든 걸 어느 한순간에 다 잃고 내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되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0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이지영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건 무엇인가? 초점 많이 맞춰요. 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저는 그냥
어느 순간에도 가장 열심히 살 거고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남들을 이길 만한 저의 역량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가 오늘 이 순간 무언가를 하는 게 행복한가? 네. 이것이 누군가에게 조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제 요거에 좀 초점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네. 누군가의 알고리즘에서는 또 우리는 모르는 그쵸, 아무도 그쵸. 저를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인터넷에 막 제가 나오면 어디서 웬 듣보잡이냐 이렇게 댓글도 당연히 달릴 수 있죠. 왜냐하면 알고리즘마다 요즘은 너무 개별화되어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명예롭지 않더라도 나는 이 순간 가장 행복한가? 요거를 제일 중시하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사랑의 상처도 좀 받아보셨나요? 사랑의 상처요. 사랑의 상처요. 네. 네, 사랑의 상처요. 글쎄요, 근데 거짓말 잘 못하는 편이죠. 누구 속여본 적 없죠? 사랑의 상처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아니요, 전혀 아니고 그냥 사실 사랑의 상처요. 연애를 뭐 사실 안 해본 건 아니죠. 네, 뭐 선생님 안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그러네요. 많이 네. 차여보고. 네. 제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연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경제적과 나의 이 정서적, 뭐 시간적 여유가 있기 전에는 조금 연애를 지향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완벽하게 준비되고 상대에게 최고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때 다가가고 싶네. 그쵸.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래까지 혼자던데. 근데 선생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고 저출산 시대 이게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도 언젠가는 내 짝을 만나서 내 가정에게 잘해주는 멋진 가장이 되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는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네네네. 거기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와 함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와요. 네네. 근데 사실 저출산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 0.6까지도 떨어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5라는 수치를 찍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내용이냐면요.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여성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거기서 0.55명이 나온다는 거니까 2명당 0.5명인 거예요. 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400만 명이 만약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400만 명이 그 다음 세대에 되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쵸. 100만 명이죠. 네네. 그 다음 세대는 25만 명이 되는 네. 거죠. 이렇게 한국이 3세대 정도만 가면 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학자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은요. 네. 전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대 인류학자분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의 K-팝, K-컬처, K-문화가 지금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몇백 년 후에는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래오래 옛날 옛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K-팝과 K-컬처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한국은 서로를 미워하고 남녀 간에 가까워지지 못한 결과 멸망했습니다. 어머.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장준님 같이 노래도 잘해, 운동도 잘해, 춤도 잘 춰, 예능도 잘해, 몸도 좋아. 이게 너무 좋은 유전자잖아요. 네네네. 이 유전자가 이 세대에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입 관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다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엄마가 사실- 저보다 잘 버셔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인기라는 게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대중이 환호하다가도 대중이 외면하기도 하는 건 이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평생 내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그 간절함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저는 주식도 잃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안 사셨어요? 카카오도 안 사셨어요? 아예. 삼성전자 핸드폰만 써요 지금. 네. 무조건 저는 삼성 핸드폰만 쓰고. 네. 저희 삼성전자 PPL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요? 광고주님께 어필 한번. 네. 잠깐만요. 삼성전자 PPL 기다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저는 심지어 네. 제 컬러링도 네. 에버랜드 컬러링이에요. 아. 진짜로. 못 믿으시겠으면은 연락해 보셔도 돼요. 진짜로. 컬러링으로 해보시면 저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이렇게 와요. 정말 삼성 찐사랑입니다. 네. 네. 저도 삼성 팬입니다. 그쵸 그쵸. 네. 근데 왜 제 삼성전자 주식은 안 오르죠? 어이구. 그리고 선생님 정말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바탕화면이 달마도예요. 어머, 닮았어요. 저는 바탕화면이 달마도입니다. 어머, 네. 이거 혹시 카메라에 찍혀요? 찍혀요? 나오나요? 네. 잠깐 그 달마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달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얼마나 이 방대한 이 인터넷 이 세계 안에 정말 제가 걸러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달마도를 통해서 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자. 그렇죠. 또- 제가 진짜 달마도의 의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인문학 시간이니까. 네, 그쵸, 그쵸. 네, 또 수업 시간. 네. 달마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국의 선종의 창시자예요. 오, 불교가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네, 하나는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네, 하나는 마음의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네네네. 달마도는 경전 공부보다는 마음의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의 창시자예요. 실제로는 인도에서 네. 이 동쪽으로 와서 중국에 자리 잡고 수련을 했던 분이에요. 아, 달마가 수련을 했던 절이 있어요. 혹시 중국에 있는 절 중에 유일하게 이름 알고 있는 절 있지 않아요? 소림사요? 맞아요. 어머머머. 대단하네. 오, 진짜요? 진짜예요. 아셔! 이거 그 소림사요? 그 소림사예요, 선생님? 또 해주세요. 아셔! 이거. 네. 네, 그 소림사에 네네네. 달마가 자리를 잡아요. 네. 그 소림사의 한 동굴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 불성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불성을 가리고 있는 세 가지 찌꺼기, 삼독을 씻어내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아, 참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가부좌를 틀고 그러니까 앉아서 네네. 참선을 하고 있는 달마에게 그 수련을 방해하는 요괴가 다가온 거예요. 어머. 혹시 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 봤죠. 정말 아세요? 네네네네.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네, 맞아요. 네네. 나방 나오는 네네네. 건데 거기도 왜 요괴를 잡으면서 다니는 게 그쵸, 나와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네네. 삼장법사가 있고 네네. 네, 그 요괴 불교에서 말하는 요괴는 사실 108번뇌를 형상화한 거예요. 네. 108개의 번뇌가 우리에게 고통과 집착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108개의 요괴 중에 달마가 자신이 동굴 속에서 수련하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괴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동굴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속세? 좋아요.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네. 근데 달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련을 하고 있는데 졸린 거예요. 아, 잠이 오는 거예요. 잠귀신.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걸 달마는 잠요괴라고 불렀어요. 어머머. 잠요괴가 나의 수련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잠이 들어서 자꾸 수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잠요괴가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잠요괴가 내 몸에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보거든요. 네. 몸에 스르르 잠 기운이 올 때 네네. 어디 먼저 졸리세요? 눈꺼풀이죠. 맞아요. 눈꺼풀 드는 천하장사는 없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달마가 생각한 거야. 내 눈을 통해서 잠요괴가 들어오잖아요. 네. 잠이 오려고 하는 순간 잡았다 요놈! 해가지고 눈꺼풀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 눈을 떼어서 버려요. 눈꺼풀을요? 거기 잠요괴가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달마도를 보시면요. 네.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달마의 눈꺼풀이 땡글땡글 눈동자 전체가 다 보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이 되게 부리부리하셨군요. 부리부리하죠. 이렇게. 그쵸? 네. 네. 아, 이건 몰랐네. 그 잠요괴를
잡아서 눈꺼풀을 띄어서 버린 자리에서요 잎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서 네. 녹차가 되었대요. 그래서 녹차에 각성 효과가 있는 건가요? 카페인이 맞아요. 있고? 그래서 어떤 네. 절에 가면 네. 절 앞에 전통 찻집이 있고 녹차를 그쵸. 파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수련하는 우리는 달마처럼 잡요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눈꺼풀을 뜯어버리지 않고 네. 녹차를 마시면서 잠을 내쫓는다고 하는 얘기가 되었어요. 어우,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그냥 단지 달마대사가 대부분 뭐 이제 뭐 어르신들 집 가도 달마대사 그림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단지 뭐 집안에 안 좋은 뭐 기운, 뭐 네. 귀신을 쫓는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달마대사님의 네. 일대기를 들어보니 네. 신기하네요. 달마의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해가 스님이라는 스님이었거든요. 네네네. 달마에게 찾아가요. 제자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달마가 내가 너를 뭘 믿고 제자로 받아주냐. 네. 너가 나의 제자가 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네가 증명해 보여라. 네. 라고 하니까 달마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내 팔이라도 아깝지 않다면서 그 자리에서 팔을 팍 잘라요. 어머, 그게 달마도 다음으로 유명한 해가도라는 그림의 그래요? 네, 원천입니다. 어머. 이런 불교식의 그림을 우리가 탱화라고 하는데요. 아, 탱화. 예. 네,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쁜 요괴 또는 액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네. 야, 너무 몰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재밌죠? 네. 아, 공부가 재밌다니까요. 그니까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그때 좀 할 걸 어렸을 때. 아니요, 지금 하면 돼요. 아유, 그럼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혹시 또 드려봐도 네네. 될까요? 근데 신기한 게 네. 대본이 없는데 여길 보고 어떻게 질문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제 머리에 대본을 좀 찾았습니다. 네. 와우. 국민적인 감정이 조금 안 좋은 기업의 광고가 아. 정말 최고 액수로 들어왔어요. 오호. 네. 아이, 그거는 안 할 겁니다. 아, 예, 네. 안 할래요. 네. 광고료가 100억. 아유. 잠시 녹차 좀 먹고 와도 될까요? 요괴가 잠깐만요. 다가오려고 하나요? 요괴가 다가오려고 합니다. 지금 네. 돈 귀신이 다가온다 해서 안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멋있어요. 그죠? 춘추전국 시대 맹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의주리종이라 그래서 이익이 돼도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 네. 또는 견리사이라 그래서 네. 이로움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이익인가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돈에 현혹돼서 진짜 지켜야 될 걸 놓치는 것보다는 정말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자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돈이라는 진짜 10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도 내가 지금 나를 있게 해주는 게 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누구고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한다는 건 진짜 큰 뚝심과 심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멋진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 또 다른 시선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매번 진짜 늘상 돈 했었는데 그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제 주변 사람과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요거는 어떠한 돈 귀신이 와도 저는 아주 과감하게 네. 철퇴를 지키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달마도를 딱 꺼내고 그럼요. 안 돼, 장준아. 저런 눈먼 돈은 쳐다도 보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약간 이런 윤리 인문학 이쪽 얘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얘기할 때마다 사실 매우 빨려들어서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훌륭한 제자분이십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고급 단어들 네. 많이 배워갑니다. 네. 칸트, 맹자, 그리고 달마, 그리고 달마의 2대 제자 해가다. 우와 대단하네요. 네. 해가. 해가 스님. 네. 정리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사람들이 있을 때 쓰면은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똑똑해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달마 얘기한 김에 그 제자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해가 스님 얘기까지. 네. 네, 달마가 원래 중국 선종의 1대조고요. 중국 선종의 6대조가 또 유명한 승려가 있어요. 네.
해능선사라 그래서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이 해능 있거든요. 스님. 네네네. 해능 스님이 그 얘기로 유명한 얘기예요. 달을 볼 때 어린아이가 엄마 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얘야 저게 달이란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달 자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철학들, 달마 얘기 또는 맹자 얘기 이런 얘기들은요 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나의 마음을 직접 보는 게 달덩어리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하지 이런 철학이나 용어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때로는 의주리종, 결리사의 이런 얘기 쓰면 멋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네.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돈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진짜 나를 있게 해주는 힘 이것을 지켜내는 것 같아요. 와. 네. 어우, 이게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왜 내가 아무 말 못 하시지 않는데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근데 이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저는 늘상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매번 뭔가 요즘 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도파민을 좀 중시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눈이 번쩍 뜨이는 것만 쫓아갔던 것 같은데 평화로움을 잃었던 느낌이 또 떠올라가지고 저는 지금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평화라는 단어가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인문학을 할 때 어렵다, 불편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상당히 느림의 미학이 있어요. 음,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네. 평온해지는 느낌이 인문학의 진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뭔가 자극적이고 팡팡 터지는 세상 속에서 한번 휴식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마음으로 보는 얘기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데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진짜 행복의 달은 보지 못하고 이 수단에만 매몰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자, 오늘 아우.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그니까요. 네. 그리고 또 오시자마자 오디오가 비지 않는 거 보니까 방송 짬이. 아유, 네. 또 열심히 살아야죠. 네. 저는 제 인생을 하루살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가 뱉을 수 있는 말은 다 해야 된다. 네. 언제 내가 몰락할지 모른다. 네.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할 겁니다. 네. 반응이 너무 현장에서 그, 빵 터지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삼공주. 감사합니다. 네. 네. 홀로서기를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채널 이장준도 네네네네네.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계신 프로그램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네. 뛰어야 산다라는 아, 네. 프로그램이고, 네. 네. 러닝으로 뛰면서 네. 성장하는 과정 스토리를 꾸며내는 그런 러닝 프로그램 예능입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장준님의 모든 활동을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러 오셨다가 저라는 친구를 처음 뵙게 됐었을 텐데 앞으로도 많이 우리 지영쌤 채널에서 수업 들으시고 그러다가 오고 가다가 그 청년 생각나네 하면은 이장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형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